투자자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통해서 승률 높이는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수요일의 프로 휴먼자산운용의 윤여민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종잡을 수 없는 증시 접근 방법은? 네, 상반기의 어떤 증시의 난이도, 그보다도 하반기는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 증시의 문법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월요일 증시가 최악의 역대급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죠. 우리장 그리고 대만, 일본장까지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아마 이런 경험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이 대만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 증시가 모두 이제 폭락을 하면서 사실 저는 이제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시아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폭락을 겪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월요일장 뭐 너무나 좀 싫지만 그래도 복귀를 한번 해보게 된다고 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8%,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 마이너스 11.3% 좀 하락을 했고 특히 이제 휴대폰으로 이 서킷 브레이크 알람이 계속 울리는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초유의 사태가 좀 발생을 했는데 지난주 월요일을 좀 그 전후를 거슬러 올라왔다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서킷 브레이크 발동이 한 총 5번 정도, 코스닥은 좀 9번 정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킷 브레이크가 좀 발동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급락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좀 얘기가 되는데 일단 리세션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된 부분들, 여기 NK 트레이드 되돌림 같은 좀 세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세 개 모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노출이 됐던 흔히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다 알고 있는 재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미국 리세션 관련된 부분들은 뭐 사실 제가 뭐 지난주에도 이 방송에 나서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우려가 너무 과도하지 않나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추세가 좀 전환되는 시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9월 달로 좀 예상이 돼 있습니다만 뭐 7월부터 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어떤 실적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GDP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리세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어떻게 보면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월요일의 급락은 제가 볼 때는 리세션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중동의 지역적 리스크, 오늘도 좀 뉴스가 나오는데 아마 오늘쯤 아마 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대대적인 공격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란 같은 경우도 전면전을 좀 피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동의 어떤 발발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월요일 급락의 주요 원인은 아니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주목해보는 게 결국 이제 NK 트레이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NK 트레이드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가늠하지 못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좀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PBR 기준으로 했을 때 월요일 날 이제 종가가 2,442선이었습니다. 그래서 0.88배 수준이었고 장중 저점이 2,387선을 좀 기록을 하면서 0.86배 수준까지 좀 내려갔었는데 극단적인 위기 국면이 아니면 보통 코스피 같은 경우는 PBR 0.83에서 0.85가 거의 하단이었기 때문에 하단에 대한 지지력은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리세션 관련된 부분은 연준의 움직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세 가지 이유. 하지만 저는 세 가지 이유가 모두 다 원인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월요일을 저점으로 해서 화요일, 수요일 모두 다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좀 시장이 좀 연출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캐리 트레이드의 자금 같은 경우는 이 워낙 일본 경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가 워낙 낮았습니다. 거의 네. 뭐 없죠. 금리가 없다라는 네, 수준의 그러니까 대출을 할 때 돈을 내지 않아도 대출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이제 일본의 자금 시장의 현황이었다면 그래도 정말
침체를 이어가다가 이게 정말 오래됐던 게 2008년 이후로 계속 이렇게 네. 낮은 금리 수준을 유지를 했다가 현재 2008년 이후면은 지금까지 거의 뭐 한 16년 정도 네. 이어가던 그런 어떤 그 구도를 이제 바꾸게 되게 되면서 전 세계에 얼마나 퍼져 있을지 모를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좀 회수된다라는 측면에서 거대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것도 사실 큰 뭐 대목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절반 정도는 청산이 됐을 것이다라는 이런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버블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좀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하락의 주된 원인 중에 가장 큰 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NK 트레이드에서 촉발된 제가 볼 때는 매매 스타일 혹은 뭐 매매 포지션의 변경이 제가 볼 땐 주요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월요일에 어떤 폭락을 보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뭐 금융위기급의 어떤 폭락을 예상할 정도의 어떤 그런 폭락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투자자가 느끼긴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중국과 대만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아시아 시장이 상당히 좀 초토화가 됐었는데 네. 금융위기나 전쟁 같은 어떤 돌발적인 변수가 있을 때 나타나는 어떤 급락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뉴스까지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NK 트레이드 자금 관련돼서도 지금 자금의 이탈 또는 이제 알고리즘 펀드의 어느 정도 일부가 좀 유출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포지션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급락을 만들었고 또 급락이 급락을 부르는 여기에 또 이게 반대 매매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물량이 좀 청산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제가 볼 때는 급락세를 키우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엔화가 강세로 간다는 것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서 플러스 금리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러한 전제로 봤을 때 결국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줄어드는 건 간단합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거나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되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이 사실은 7월 전까지만 해도 금리를 내리겠다는 어떤 발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좀 먼저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고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또 7월 달에 나오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트레이드 청산이 좀 과속화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엔화 강세가 진행되면 트레이드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은 감소가 됩니다. 그러다 거기에 더해서 이 환율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포지션 변경에 따라서 매매에 따른 손실도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이런 부분의 손실보다는 좀 더 손실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NK 트레이드 자금의 어떤 청산에 대한 압박이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유발되는 포지션의 변경에 따른 손실이 추가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낙폭의 낙폭을 키우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NK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주요 급락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결국 그 뒤 이면에는 포지션 변경에 따른 손실 여기에 더해서 반대 매매를 좀 피하기 위한 어떤 매물까지 같이 출회가 되면서 그런 알고리즘에 의한 제가 볼 때는 급락이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리즘은 딱 정해져 있는 어떤 조건식을 가지고 그것만 보고 그 조건식이 부합했을 때 뭐 매수를 한다든지 매도를 한다든지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련한 규모가 크면 클수록 영향력이 굉장히 또 큰데다 어떤 변수에 조그만 변화도 크게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일단 그 시작점이 지금 일본의 금리 인상이었고 미국의 금리 인하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가 9월에 단행됐을 때 글로벌 자금 시장에 나타날 변화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어떤 걸 체크해야 될까요? 일단은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고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자금 조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신재생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제약바이오까지 자금 조달에 용이한 섹터들이 그런 금리 인하를 상당히 기대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우려가 먼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내용을 겪더라도 결국은 금리 인하가 된다는 것 자체는 결국 경기 불황에 따른 금리 인하가 아니라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잡기 위한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금리 인하를 먼저 함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좀 잡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황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호황형에 대한 부분으로 좀 저는 이 순서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 결국 수급 자체, 특히 이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다시 풍부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업들의 어떤 자금 조달이 상당히 용이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3분기, 4분기를 지나면서 결국 숫자로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좀 증명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반등 일본장 같은 경우는 거의 낙폭을 다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만 음봉을 다 감싸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까지 합쳐서 우리장 같은 경우도 뭐 낙폭의 절반 이상 충분히 만회하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투자 전략 세워보면서 관심 가질 종목 알아볼게요. 일단은 제가 월요일 날 지금 우리나라, 그다음 일본, 대만이 모두 지금 급락을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잘 버텼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하셨던 이 알고리즘,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로그램 매매가 중국 같은 경우는 허용되지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한국, 일본, 대만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폭락이 폭락을 부르는 어떤 그러한 장이었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외국계 펀드에 프로그램 매매 자체가 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제 같은 경우,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반대 매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회피의 물량까지도 같이 좀 어떻게 보면 수급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매매가 다시 작동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종목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지금 지수 자체가 좀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 자체에 대한 매매도 전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단에서 봤을 때는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봤을 때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는 어떤 이 ETF 상품이 있습니다. 결국 이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8월 5일 날 전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5%대 반등을 하고 있고,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전고점 대비했을 때 20, 30% 이상의 좀 조정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의 반등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지수 관련된 ETF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레버리지 ETF에 대한 투자 지금 유효하다라는 관점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프로의 시선 윤여민 이사였습니다.